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6.17 대책에 따라 제가 시리즈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의 6.17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좀 느꼈던 게 주담대, 요번에 그 주제는 주담대 대출 그 규제와 또한 거주 여건과 그 여러 가지 그 강화된 조치에 따라 주인들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주인들 입장에서는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는 급매물을 팔 이유가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급매물이 나왔던 거는 주택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업에 있는 중개업자이면서 임대사업도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요. 주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도세예요. 양도세가 중과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채 남았을 때 주인 입장에서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냐면 요새는 다주택자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팔되 비규제 지역을 먼저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도세가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파는 거고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남긴 양도 차익이 많은 거는 비과세 요건을 남기고 파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좀 오늘 좀 이야기만 드리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는 뜻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집이 한 채씩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팔까요?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거를 먼저 팔까요? 아니면 양도세가 중과가 안 되는 거를 먼저 팔까요? 가장 신경 쓰는 게 양도 차익도 양도 차익이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에요. 양도세가 중과가 안 되는 걸 먼저 팔게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 초부터 나왔던 게 거래량도 작년 대비 늘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 갖고 있는 것들은 냅둔 상태에서 비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들을 일부 처분을 하면서 시세보다 낮게끔 나오는 매물들도 있었어요. 또한 그런 매물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상담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드렸거든요. 전세 끼고 살아. 전세 끼고 사는 게 보통 시세보다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보통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얘기를 드리는 게 내가 사자마자 입주가 가능한 거가 5억이라고 보면 뭐 6개월 후, 1년 후에 전세가 만기가 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페널티가 있는 경우들은 작게는 5% 정도는 싸게 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이라 그러면 1000, 2000, 최소한 2000, 3000 정도는 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규제 지역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거든요. 거주 요건이 포함되면서 9억 밑에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9억 이상의 주택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거주 요건을 포함시키면서 거주가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사자마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이왕이면 뭐 6개월 후, 1년 후에 집을 들어간다 그러면 대신 가격이 싸다 그러면 아까 말한 5% 많게는 10%까지도 사게 살 수도 있었어요. 또한 주인 입장에서도 양도세가 중과가 되지 않으면은 세금에서 중과가 안 되는 만큼 가격대를 빼고도 급매물들이 나와서 팔았는데 이번 조치로 따라 주인 입장에서는 싸게 팔 이유가 없어졌으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요,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가 좀 틀리긴 한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처분 요건과 진입, 전입,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을 강화를 했는데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9억 초과 주입을 구입했을 때는 주택담보대출 경우에는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내 전입 요건 의무를 부과했는데요. 개선을 하면서 이번에 대포 규제지역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새로 신규로 들어온 규제지역도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전입 의무를 부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전세 끼고 매매가 전세를 끼고 파는 매매의 급매물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현찰로 사는 사람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지금 저금리하에 빌릴 수 있으면 빌려야죠. 전세 끼고 매매를 막아버리면서 급매물은 없어졌어요. 또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보다도 더 주담보대출이 더 엄격한데요. 현행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까지 있어요.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와 함께 조정지역은 2년 내 처분 요건과 2년 내 신규 전입 요건이 있었는데요. 개선을 하면서 전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부과를 새로 신설을 했어요. 이러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주택을 1주택자도 넓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넓혀서 갔을 때는 미리 산 다음에 기존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1년 정도까지만 처분도 가하지만 담보대출을 받는데 처분 요건 자체도 맨 처음에 신규로 나왔을 때도 야 이거 과하다 했는데 기간도 1년이었어요. 1년 안에 말 그대로 잘 팔면은 지금같이 시기를 잘 맞추면은 팔겠지만 안 팔리려고 그러면 전혀 안 팔립니다. 또한 그게 아파트일 때는 그나마 좀 급매물로 내려놓으면 팔리겠지만 급매물로 파는 것도 가슴 아프겠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대비 팔라고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규제지역 내 6개월로 못을 박으면서 그 안에 팔라는 건데 못 팔면은 주담보대출을 회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넓혀가는 수요를 미리 잡아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러라는 이야기밖에 안 들어요. 제가 현업 입장에서 느꼈을 때 팔고 사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기존 주택 팔고 그 다음에 사라는 건데 마음이 쫓겨가지고 그 기간이 촉박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나요? 가장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느 지역을 갔을 때 편차가 크다 그러면 오르기 전에 잡아놓고 이거를 파는 그런 현행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기존 주택을 무조건 팔고 사라는 내용인데 아니면 6개월 안에 팔라는 얘기인데 기존 주택의 시기에 따라 팔리지 않고 팔리기도 하는데 그걸 6개월 안에 팔라는 내용과 함께 참 깝깝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입 요건도 강화시켜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전입 요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전세 물량은 이제 줄 수밖에 없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어요? 주담보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규제지역에서는 6개월 내에. 그럼 내가 어떤 집을 샀을 때 내가 들어가서 사지 전세 수요는 전세 넣고 누는 경우는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세 물량은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전세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물량이 줄으면 전세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번 대책으로 따라 제가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규제 지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기존 규제 지역은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새로 편입된 지역들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신규로 들어온 규제 지역도 전세 수요는 전세 물량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물량이 적어졌는데 수요는 그대로인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려보는 게 매매 가격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매매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말 그대로 갭이 줄어들면 매매가는 모이면은 퍼지고 퍼지면 모여지는 건데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이 좁아지면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매매 가격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좀 장황하게 길어졌지만 마무리 지어져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중과가 됨으로써 싸게 팔 이유가 없어졌으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입 요건과 처분 요건을 강화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그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면서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도 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6.17 대책으로 따라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린 전세가 수요는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면 매매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그 대책에 따라 오히려 저는 매매 가격이 안정화보다는 오히려 전세가 상승에 따라 매매가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잠시 드려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보유세는 부담스럽지만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추후에도 이 이야기는 워낙 길기 때문에 한두 편의 그 영상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지만 차례로 시리즈로 제 개인적인 의견 계속 개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